총론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암기하셔야 합니다. 1952년 ILO 국제노동기구가 제정한 이거요. 시작.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인데요. 자, 여기에 사회보장 급여는 9가지의 급여가 있었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어떻게 외워요? 유, 노, 재, 실패, 가출, 질의. 유노제, 실패, 가출, 질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죠. 유족급여, 노령급여, 재해, 업무상 재해입니다. 산재 생각하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 그 다음에 실업급여, 폐질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질병급여, 의료급여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9가지의 급여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찾기 쉬워집니다. 이 문제, 1952년에 ILO의 사회보장에 관한 최저기준 조약은 2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우선 이거 한 문제 있고 이거 없죠. 그 다음에 노령급여 있고요. 교육급여 없잖아요. 여기에 교자가 없습니다. 교육급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이거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나오면 이것은 약간 다시금 출제될 확률이 있거든요. 이 문제인데요.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을 통해 국가가 현대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 급여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여기에 열거한 사회적 위험이라고 물어봤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다. 자, 질병 들어있죠. 그 다음에 실업 들어있죠. 임신 및 출산, 여기 출산이 들어있습니다. 자, 빈곤이 있나요? 없습니다. 빈곤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앞의 문제는 급여에 대한 다이렉트 문제고, 여기서는 사회적 위험을 물어봤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빈곤은 없습니다. 이것도 지우면 돼요. 이제 문제 안 나올 거니까 외워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 시작.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 유노제, 실패, 가출, 질의. 이렇게 해보세요. 12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법제의 연역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인데요. 자, 이 문제 별표. 12번 문제. 헌법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해설에 제가 이 헌법에 대한 내용을 다 잘 넣어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잘 봐주세요. 자, 여기 보면 헌법이 나오죠. 1번에 1960년대 초, 정확히 1962년입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보장 조항을 헌법에 포함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 입법 토대를 마련했다. 맞습니다. 우리가 헌법 34조 1항에 보면, 헌법 34조입니다. 지금 현재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1962년에는 헌법 30조입니다. 거기에 1번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돼 있어요. 이때는 30조, 헌법이 그 다음에 개정되면서 34조로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잘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니다. 2번. 1980년대 초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고요. 시행이 유보됩니다. 시행이 유보됩니다. 80년대 초에 제정되었나요? 아니요. 이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내용들을 해설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시행이 유보된 이유는 73년에 세계 경제 위기를 가져왔던 바로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행이 유보된 부분도 있고요. 80년대 초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국민연금제도에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라고 했으니까요. 틀려요. 왜? 시행이 유보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 국민연금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셨죠? 국민연금법 제정은 언제입니까? 1986년이고 시행은요? 1988년입니다.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분권교부세에 근거한 사회복지 사업의 지방 이양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가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거예요. 분권교부세는. 그래서 분권교부세는 2005년입니다.
2005년 분권교부세가 지방교부세 안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분권교부세가 들어가고 이게 2005년부터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방이양이라는 것은 뭐냐? 지자체가 분권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분권교부세를 국가로부터 받아서 교부니까 받아서 그걸 가지고 기관의 인건비나 이런 내용들을 지원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방이양이다. 재정의 지방이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자, 2015년에 폐지됩니다. 분권교부세 앞에서 말씀드렸죠. 2015년에 폐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에는 분권교부세가 없습니다. 자, 됐고 2000년대 초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아니에요. 1991년에 제정됐어요. 2000년대 초가 아니라 90년대 초입니다. 1991년에 제정된 그래야 돼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는 맞아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연역은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뒤에 부록에 넣어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셔요. 꼭. 학습 콘텐츠 자료실에 69번에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코팅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가 돼요. 옳은 것은 입니다. 제가 이제만 뭐라겠죠?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법인이 나와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나요? 아니죠. 개인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주의거든요. 법인 설립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리형에 따라? 1번 대통령령, 2번 보건복지부령. 법인은 대통령령이에요. 거의 다.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는 몇 명? 7명. 감사 몇 명? 2명 이상을 둬야 된다. 이게 맞죠? 답은 4번인데요. 자, 이사 임기 몇 년이에요? 여기까지 3년. 감사 임기 몇 년이에요? 2년. 됐죠? 연임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연임 가능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로넣기인데요. 다음 제시문의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입니다. 1번 건강문화, 2번 행복창조, 3번 건강인간, 4번 행복도덕입니다. 법조문을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이런 게 있어. 창조, 도덕 이런 거 못 봤는데 이렇게 제낄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문화과, 건강인간일까?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법조문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수준에 관해 사회보장기본법의 조문이네요.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블랭크하고 블랭크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항상 입에 많이 올려야 될 게 뭐냐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에요. 최저생계비에도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꼭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인간적인 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꼭 기억해 놓으세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로넣기를 했네요. 자, 14번 문제가 어려웠다. 체킹해 주세요. 건강문화를 항상 머릿속에 넣으시고 1번이 답입니다. 15번 문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을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국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 앞에서 했었죠.
최저보장 수준의 동그라미 1, 최저임금 동그라미 2. 자, 이것을 매년 공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결정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거. 자, 이 자리에 2년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매년 공표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지문 맞습니다. 3번 지문 들어갑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의 서면, 이 자리 놓치지 마세요.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나 공공부조 낙인이 심해서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서면으로 통지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자, 포기했더니 너무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다시 신청해서 받겠습니다.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신전속권이라고 합니다. 일신전속권입니다. 그 사회보장 수급권은 한 사람에게 오로지 속해 있어서 압류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고 담보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답은 3번입니다. 양도, 담보, 압류 이런 것들도 가로넣기 나올 수도 있어요. 일신전속권의 규정이 모든 법조문에 다 있어서 거의. 자, 15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16번, 17번 계속 갑니다. 16번 들어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제도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안정망, 평생사회안전망이죠.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평생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해야 돼요.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없어요. 생애 주기에 걸쳐 lifelong이 들어가야 돼요. 왜? 평생이니까. 그래서 생애 주기에 걸쳐서 기본 욕구나 특수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해주는 바로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이거 없어요.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사회 서비스 복지 플러스 알파 생각나십니까? 네, 이걸 찾아라 라고 했었죠.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에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여기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여기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그러면 답은 4번. 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여기서부터 상담, 재활, 돌봄 이런 거 느낌이 뭐예요? 서비스잖아요. 이런 게 다 서비스죠. 상담 서비스, 재활 서비스, 돌봄 서비스. 자,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바로 답은 4번 사회 서비스입니다. 정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이라 하면 equal, 사회보험. 계속 말씀해 보세요. 공공부조. 하나 더 있죠. 플러스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2012년 1월 26일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2012년 개정은 참고만 하시고 그냥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나오네. 앞에서 말씀드린 거 나오네요. 평생사회안전망, 라이프롱이 들어있네요. 생애주기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충족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맞습니다. 1번이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 찾아라. 사회 서비스란 바로 앞에서 복지 플러스 알파를 봤거든요. 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사회보장입니다. 사회보장이에요. 지금 사회보장의 개념의 앞에 있는 사회적 위험, 실질노사장 빈출량을 빼버렸고 뒤에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빼버린 거예요. 딱 중간 부분만 딱 드러낸 겁니다. 이게 사회보장의 개념 중에 하나예요.
아, 사회 서비스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이 잘못됐고, 평생사회안전망이나 사회 서비스나 이때 2012년에 다 개정된 겁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3번은 약간 지엽적인 지문인데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 서비스의 품질 기준 마련, 평가,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 강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였던 자는 사회보장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법인, 단체의 정보를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업의 정보 보호, 법인, 단체까지 들어가니까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맞겠죠. 답은 2번입니다. 1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또 가로놓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기업과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다. 이게 바로 사회보장 개념의 FM입니다. 블랭크,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유노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가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앞에서 말했던 거 다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회적 위험의 암기법이 들어가요. 사회적 위험 암기법. 시작. 실, 질, 노, 사, 장, 빈, 출, 양.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실업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노령이 있고요. 사망이 있고요. 장애가 있고요. 빈곤이 있고요. 출산이 있고요. 양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세요. 노령이 있고 장애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빈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이 있네요. 없는 것. 실업, 출산, 양육. 실업, 출산, 양육. 답은 4번. 출산, 양육, 실업이 답이겠죠. 꼭 외우시면 됩니다. 암기하면 점수가 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실질 노사장 빈출량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바로 사회보장의 사회적 위험입니다. 19번.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사회복지시설은 아셔야 되죠? 평가, 시작, 3년마다 1회 이상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거. 3년마다 시설평가구나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목이에요. 비영리 법인이에요. 이 자리에 비영리 단체가 나오면 안 돼요. 비영리 단체에게는 안 줍니다. 영리 법인에게도 안 줍니다. 위탁을 안 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시설 폐쇄라고 하잖아요. 자,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군구청장이 시설 관리 감독자예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알아야 되거든요. 신고해야 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매의자가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아시죠?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허가주의가 아니라 시설 신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지문에 별표 치세요. 이거 잘 나오더라고요. 틀리게 잘 나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설치, 운영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들어갈 건데요. 20번 문제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20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죠.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지금 현재 복지 31법입니다. 복지 31법 기억해 놓으시고,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대개 문제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 나와요. 첫 번째 입양특례법 맞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맞고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하는 법률 맞습니다. 자, 고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되셨죠? 복지 31법. 여기서 정리합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첫 번째 5대 사회보험법, 5대 사회보험법, 산, 연, 고,
건, 요. 이거 아닙니다. 이건 사회범위니까. 두 번째, 처벌이 들어가는 법률은 안 됩니다. 자, 처벌이 들어가는 법률이 있어요. 성매매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 네 가지가 처벌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가정폭력이 들어가 있죠. 이 처벌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가정폭력 방지법이에요. 처벌법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피해자 보호가 있잖아요. 피해자 보호 시설 아시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으니까 이 법률은 되는 거고요. 처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인데 단서가 들어가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들어갑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포함됨.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우리 배웠는데요. 청소년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 외에 청소년은 안 돼요. 청소년 기본법 X, 청소년활동진흥법 X, 청소년보호법 X,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X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네 번째, 기본입니다. 자, 기본인데 기본도 마찬가지. 단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포함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포함됩니다. 기본이 들어가는 법률이 많아요. 사회보장기본법 X, 자원봉사활동기본법 X,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X 이런 기본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은 최근에 들어갔기 때문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네 가지 정도 아시면 복지 31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 추려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대 사회보험법은 해당 안 됩니다. 처벌이 들어간 거 해당 안 되고요. 청소년에서 이것만 빼고 나머지 안 됩니다. 기본 이것만 빼고 나머지 안 됩니다. 자, 정리됐죠, 여러분?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2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